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태풍이 올라와 많은 비가 내리면 또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연구과장님이시죠. 이창호 박사와 함께 산사태를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전에 기획 영상 나갈 때 이제 박사님이랑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산사태 연구만 몇 년 해오셨다고요? 대충 한 지금 25년 정도 되는 것 25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 연구가 아니라 산사태 연구를 네, 해오신 거죠. 네, 네. 이제 그만큼 산사태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박사님만큼의 전문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사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몇 차례 설명을 해주셨지만 산사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산사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류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산사태는 이제 산지 토사재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제 산지 토사재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산사태, 그리고 토성류, 땅밀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산사태 그림부터 보고 갈까요? 네네. 네. 이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지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안반 위에 흙이 1에서 2, 3m 정도의 흙이 얹혀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산지에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강우가 침투해서 이제 안반에 이제 부닥치게 되면 더 이상 침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포화가 되면서 이 포화가 된 흙은 이제 무게는 무거워지고 마찰력은 오히려 부력 때문에 떨어지고 네. 그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안반 위의 흙이 이제 붕괴되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산사태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토속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지 저 안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흙, 돌, 나무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온 흙, 돌, 나무들이 이제 계곡에 합류하게 되죠. 그럼 계곡에 합류하게 되면 계곡의 급류가 만나게 되고 그 급류가 다시 이 물질들을 가지고 하류로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류의 속도 때문에 저 물질들이 빠르게 그렇죠. 덮칠 수밖에 없어서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우리나라 산사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작년 예천 같은 경우에도 산지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아래쪽으로 이 토속류 형태로 인가, 농가를 덮쳐가지고 피해를 미친 이런 케이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산지의 피해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토속류에 의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토성류에 수가 의해서 있습니다. 인명 피해로 이어진 맞습니다. 케이스도 예. 있었고요. 네네. 예,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땅밀림인데요. 이 땅밀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질적으로 점토층이라든지 그리고 안반하고 약간 경계가 좀 모호한 지역에 땅속 깊숙이 이제 강우가 침투해서 표층보다 붕괴보다는 좀 더 무거운 규모가 큰 이런 형태의 붕괴 현상을 땅밀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매년 큰 비가 오면은 산사태가 되풀이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산사태 발생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10년 동안 보면은 이게 산사태가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나는 건가요? 최근 10년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매년 약 한 258헥타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약 한 370개소 정도 370개소. 해당하는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산사태 원인은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제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강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강우는 그 비가 내려서 앞서 말씀드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침투해서 이렇게 붕괴가 되는 현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는 화산이라든지 뭐 폭파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 지진의 영향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원인은 조금 약하고요. 가장 강력한 원인은 이제 강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연중 강우량이 이제 여름철에 편중되는 경향이 절반 이상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제 뭐 장마라든지 태풍에 의해서 상당히 이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간접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사가 급하다든지 뭐 물을 잘 모으는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산지 개발 행위를 하면서 그런 산사태를 많이 발생시키는 지형으로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형 산불 같은 것들, 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나무가 해주는 완충 효과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간접적인 원인으로 정의가 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산사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그 이유는 이런 직접적인 원인, 강우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과 산지 개발, 대형 산불에 의한 간접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좀 더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우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2000년 대비 봤을 때 집중호우 빈도가 최근에 한 10회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더욱 세지고 또 우리 매년 개발 행위가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산지 훼손하고 뭐 그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작용해서 최근에 산사태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유난히 산사태가 많지 않았어요? 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 지난 10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유로 최근 증가하고 있고 최근 10년 대비해서는 약간 작년에 한 78% 정도 많이 발생한 그런 해가 78%나 증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인재의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산지 개발은 이제 좀 제가 주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개발해서 안전하게 두면은 기존 산지보다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전한 거를 확보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대책을 명확하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안전을 지켜서 그걸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점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곳에 정보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산이 뭐 위험한 곳이다 그러면 이제 뭐 경사가 급하다든지 물을 잘 모으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정보를 사실 쉽지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산림청에서는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간접적인 원인, 뭐 경사가 급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 그 지질이라든지 지형 그리고 토성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그 10m, 10m 격자 단위로 저희가 산사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곳과 낮은 안전한 곳 해서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산사태 위험 지도를 작성하고 그 정보들을 이제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웹에서 치고 들어가시면은 네. 예, 그런 정보들을 내 집 주변에 네. 위험한 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는 위험 지도뿐만이 아니라 산사태 예경보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과학원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지속적으로 이 산사태 위험 지도라든지 예경보 정보에 대한 예측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강우량이 얼마큼 왔을 때 이 네. 산사태 위험도가 이만큼 올라간다. 이게 다 데이터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국민용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제 강우량이 이제 시간 강우량이 30mm, 일 강우량이 150mm, 그리고 연속 강우량이 200mm 정도일 때는 이제 산사태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네. 때 그렇고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국을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좀 더 적게 오는 지역을 구분해서 11개 구역으로 번역을 나누어서 그게 또 토양 수분 상태를 다 계산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예경반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까지 산사태가 올해는 이제 1,056건 정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2,400건에 대비해서는 약 한 한 50% 절반 정도네요. 네. 정도의 수준인데요. 아직 이제 장마만 지나간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가을 장마도 있고 네. 또 태풍이 있죠.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9호 태풍이 이번 주 초에 왔었는데 네. 10호 태풍도 일본을 지나가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네. 9호 같은 경우에는 종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 태풍이었고 10호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으로 오고 있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들이 8월 말과 9월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나 태풍 매미 같은 네. 경우도 다 8월 말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태풍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그러네요. 시기라고 긴장의 말씀드릴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군요. 지난달 경주의 토암산 지역에서 땅 밀림 발생지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 경주 땅 밀림 지역에 대한 대책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땅 밀림 지역을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3개소 정도 땅 밀림 지역이 있던 것을 파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태풍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이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될까라고 저희가 현장을 봤더니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안전 확보를 위한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요. 향후 이제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미 사방댐을 시공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방댐을 시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사방댐이죠. 네, 영동군에 그렇습니다. 설치된. 네네네. 저렇게 되면 산사태를 좀 예방하는데 땅 밀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결국에는 이제 땅 밀림 또 앞서 말씀드렸던 산사태와 똑같이 붕괴된 이후에는 또 계곡으로 타고 내려와서 인가에 피해를 미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흙돌 나무들을 막을 수 있는 저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네. 자체는 막을 수 없더라도 인명 보호는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이렇게 그렇군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사태 방지 대책 네. 가운데 이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디지털 잠깐 요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은 네. 이 디지털 기반으로 각 부처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면들을 통합해서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산지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는 이제 도로비탈면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위험 사면 관리를 하고 있는 부처가 총 6개 부처가 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6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면 정보를 통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사태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내에 이제 국토부 행안부 쪽에서 이제 담당자들이 파견되어 나와서 실제 도로변과 이제 급경사지 위험 정보들을 우리 시스템에 탑재하고 그 정보들을 일단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저렇게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운영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산사태 위험도를 좀 더 세분화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아예 리 단위까지 네네. 이렇게 파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리 단위까지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위험 지도에 대한 정보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위험 지도는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 산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더 위험하고 여기가 좀 더 안전하고 이런 어떤 고정화된 정적인 지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더 위험해질 것이고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은 안전할 텐데 그걸 실시간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을 작년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어떤 사면이 위험해지는지를 바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당으로 큰 넓은 광역적으로 이렇게 예경보하던 것을 작게는 이제 유역 단위까지 위험도를 파악해서 예경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보가 공간적으로 세밀화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좀 더 대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좀 더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분석 시스템은 발달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 정보를 막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위험하니까 피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보 시스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경보 시스템을 좀 더 세분화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함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산림청에서는 이제 기상청 강우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시스템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정한 강우 임계치의 80%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주의보를 내고 100% 되었을 때 경보를 내는데요.
이 100% 됐을 때 경보라는 거는 사실 이미 산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당히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피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한 90% 정도 되었을 때 예비 경보를 내면서 이제 미리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를 추가를 해서 총 이제 예경보에 대한 단계를 3단계로 늘려서 좀 더 골든타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경보가 발효되면 이게 그러니까 행안부에 전파가 되고 네. 그럼 행안부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리단위까지 세분화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네. 실제적으로 주민들, 네. 마을 어르신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네, 네. 마을 어르신들에게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직이 지금 네. 지금 형성돼 있다는 거죠? 행안부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산림청에서 직접 이제 산사태의 주관 기관은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님 명의로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이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서 이장님까지 정보가 들어가서 이장님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그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주의보, 예비 경보, 경보는 토양 함수 지수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토양 함수 지수가 어떤 뜻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일반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데는 뭐 시간 강우량, 뭐 일유량, 연속 강우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적게 오는 지역 이렇게 해서 총 11개 권역을 저희가 나누어서 그 기존의 산사태를 발생시켰던 강우들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토양 내부의 수분 상태가 어느 만큼일 때 산사태가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임계치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강우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에 그 강우 값을 입력하면 지금 토양 내부에 물이 얼마만큼 차지해 있는지를 네.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그 지역 내의 위험도의 임계치를 가지고 저희가 주의보 경보, 예비 경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 집 주변에 대피소가 어딘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이 대피소가 어딘지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산림재나 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대피소 위치라든지 대피 경로 그리고 대피를 담당하는 담당자 연락처 이런 정보들을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산사태 취약 지역 내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사전에 대피소 위치 그리고 경로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비가 올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산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위험도가 높잖아요. 네. 그럼 대피소를 뭐 알게 됐어요. 그런데 대피소만 간다고 해가지고 뭐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피할 때는 일단 비상용품이 있어야 되겠죠. 뭐 단순한 물, 뭐 음료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간단한 식량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요즘 이제 뭐 재난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웹 정보를 보시면 이제 생존 배낭 이런 배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낭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 두셨다가 산사태 예경보에 발령이 되면은 눈에 잘 띄는 그 출입문 근처에 그걸 비치해 두셨다가 그걸 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시는 그런 체제를 좀 더 익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피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작년에 이제 예천 산사태 같은 경우도 언론에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르신 인터뷰를 하는데 평생에 이런 비가 없었기 때문에 대피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피를 권장을 해서 금년도에 인명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산사태. 앞서 말씀드린 반 정도 났지만 인명피해는 10%도 안 되거든요. 네. 상당히 대피에 저희가 힘을 쏟았고 그 대피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는 뭐 산사태 대책을 뭐 사방댐과 같은 구조물 대책도 하지만 예경보 같은 비구조물 대책, 대피하는 것도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고 대피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장님처럼 캐치프레이즈가 산사태 막을 수 없지만 피할 피할 수 수는 있다. 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구조물로 막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 두 가지 대책을 잘 병행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은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 타임만큼 중요한 네. 게 골든 액션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대피령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빨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행동 요령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나오셨으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 그리고 토속류 발생 위험이 높은 곳, 이런 위험 정보들 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일 빠른 경로로 대피소까지 가는 게 좋겠지만 네. 중간에 또 곳곳에 위험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면서 대피소까지 가장 빨리 가는 경로를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피하실 때는 또 혹시 모르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기나 가스 등 차단하시고 대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그 위험 사항을 이제 주변에 이웃에 또 감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위험 사항을 좀 공유하셔가지고 네, 같이 대피를 대피하는 하라. 걸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